예를 들어서 내 필기시험 점수가 평균 점이었다면 가산점 6%를 받아서 안녕하세요 공랩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예비공무원 빌리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국가직 시험이 연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등 많은 의료 관계자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건직 공무원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직 채용기관은 서울시, 보건복지부, 각 지방, 지방별 교육청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채용 공고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게 매년 바뀌는 부분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보건직은 일반 행정이랑 다르게 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많게는 2번, 적게는 1번 정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랑 지방직 시험이 통합이 되면서 한 번 더 있던 기회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기관과 다르게 경력 채용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날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는 6월 1일에 시험을 시행했고, 다른 기관은 6월 15일에 시행했습니다. 과목도 다른 기관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9급 기준으로 영어를 포함한 4과목, 7급은 5과목을 봅니다. 복지부 시험은 국어랑 한국사가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3기관은 시험 날짜랑 시험 과목이 모두 같았습니다.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이렇게 5과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원서 접수를 할 때 많은 눈치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경기도랑 서울시를 지원을 했는데 수많은 고민 끝에 서울시로 선택을 했습니다. 경쟁률은 생각보다 허수가 많습니다. 작년 서울시 9급 보건직 기준으로 원서 접수 경쟁률은 17대 1이었는데 실제 필기시험 응시율은 8대 1이었어요. 절반도 안 되는 숫자죠. 여러분은 이 경쟁률을 보고 미리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쟁률도 앞서 말씀드린 사이트에 게시되니까 공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강의는 먼저 나에게 맞는 강사님을 선택해주세요. 전공 강의는 대방고시, 대방열림고시, 공단기, 위즈고시 등 많은 강사님들의 강의가 있습니다. 맛보기 강의를 하나하나씩 들어보시고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강사님을 선택해주세요. 교재는 그 강사님이 수업하시는 교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단기를 수강했지만 전공 강의는 따로 듣지 않았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전공 강의는 듣지 않고 바로 기출문제부터 풀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전공이 보건이었기 때문에 수업 때 들었던 내용을 조금씩 떠올리면서 풀었습니다. 기본서와 기출은 민경애 선생님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전공 공부는 시험 3달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험 끝날 때까지 기출문제를 2, 3회독 정도 했습니다. 매일 전공 과목 2개를 20페이지씩 꾸역꾸역 풀었어요. 처음에 풀 때는 뭐가 지나왔지? 이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 풀 때는 신기하게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풀리기 시작했어요. 3회독 때는 더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회독부터는 틀린 문제랑 헷갈리는 선지 말고는 다른 건 보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강사님으로 갈아탈까? 다른 교재가 더 좋다고 하던데? 근데 이런 고민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한 강사님과 교재를 믿고 끝까지 앞으로 나가주세요. 중간에 다른 강사님으로 환승한다면 여러분의 수험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정답이라고 믿어주세요. 가산점은 크게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용 가산점은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전산 관련 자격증이고, 이게 작게는 0.5%에서 많게는 1%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서 0.5%를 받았습니다. 직렬별 가산점은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작게는 3%에서 많게는 5%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직은 전공생들이 많기 때문에 가산점 5점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위생사 자격증이 있어요.
있어서 5%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직렬과 공통 적용 가산점을 합치면 총 6%의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필기시험 점수가 평균 80점이었다면 가산점 6%를 받아서 평균 86점이 됩니다. 거의 문제를 6문제나 더 맞춘 셈인 거죠. 완전 든든하죠?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가산점은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는 같은 직렬 사람들과 스터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맨살 모임 카페에서 스터디를 구했어요. 처음에는 스터디원들과 정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 보건소 정책과 서울시 정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일반 보건소는 결핵, 금연, 치매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서울시는 따릉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밤도깨비 야시장, 되게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정책 내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필기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필기시험 내용도 면접 질문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필기시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는 갑자기 당황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는데 생각할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겨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면접 분위기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대답하지 못한 질문도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면접 시간 동안에는 가능하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님들도 저의 진실된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 준비는 소통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내 말을 전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했다면 그 의도를 빠르게 캐치해서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꾸준한 연습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스터디원들과 모의 면접한 내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주세요. 그 영상을 보면서 내 말투나 분위기, 속도, 바디 랭귀지 이런 걸 자세히 보면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해주세요. 춘추 전국시대에 손무라는 사람이 손자병법이란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요,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고,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적은 시험입니다. 수험 기간 동안 내가 공부했던 내용과 내 마음가짐을 시험날까지 잘 관리한다면 여러분들은 합격이라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보건직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